언제나 그렇듯 겨울이 되면 오엽송 전지 작업을 한다. 오엽송은 잘린 부분에서 송진도 많이 나오고 먼지도 많이 발생한다. 오엽송 전지 작업하는 날이면 연탄 장수가 따로 없다. 코밑이 새카매진다. 마스크는 필수다. 추운 겨울에 착용하는 마스크는 땡큐지만 여름에 착용하는 마스크는 곤욕이다. 겨울에는 송진도 적게 나오고 될 수 있으면 겨울에 오엽송 전지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봄이 오면 새순이 나오면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곳은 오엽송이 정말 많다. 위치별로 나눠 올해는 이곳, 내년에는 저곳을 공략한다. 오엽송 전지 작업 할 때는 지루하다. 향나무는 양손가위나 전동가위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지만 오엽송은 그렇게 하면 모양이 잘 나오지 않는다. 오엽송은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까다롭다.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모양이 잘 나온다. 오엽송의 매력은 풍성하고 복스러움이다. 풍성하게 잎이 많아 안쪽으로 전잎이 많이 발생한다. 안쪽으로 껴있는 전잎을 깨끗하게 털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장가지와 장가지 사이가 너무 촘촘해지지 않도록 장가지를 솎아주는 것이 필수다. 나무와 이 가지 사이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요렇게 동그랗게 요쪽에가 조금 죽어 있는 편이거든요. 요쪽을 조금 살려주시고 요쪽을 조금 죽여주시고 하면 동그랗게 원이 나오겠죠. 무슨 나무든지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가지를 만들었을 때 이 끝이 쳐들면 안에 가지가 이렇게 쳐들어서 이게 보이게 되면 나무가 볼품이 없습니다. 이 잎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에 가지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줬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이렇게 뻗쩍 들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가지가 훤히 보이면 모양이 안 나옵니다. 가치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분재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특수목으로 만들 때는 이 가지를 전부 다 끄집어 내립니다. 잎들이 훤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나무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를 이렇게 번쩍 이렇게 만들면 보기 싫습니다.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특수목들 보면 대부분 가지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 가지고 가지를 다 이렇게 잎들이 밑을 향하고 이 가지가 위로 뻗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뻗도록 해서 키우거든요. 대문간에 딱 들었으면 나무가 다 인사를 하는 느낌으로, 다 대문간에 딱 사람이 들었을 때 나무가 뻣뻣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무를 키우면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턱을 이렇게 쳐드는 것처럼 이렇게 키우면 나무가 안 예쁩니다. 그걸 조금 생각해서 나무를 수영을 잡으면 좋습니다. 잘 드는 가위로 이렇게 단방에 탁 치내면 잘린 부분이 빨리 아물어듭니다. 상처가 이렇게 하고 따냅니다. 봄 되면 나무가 이제 새순이 나오면서 수영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몇 년 잡아가면 이렇게 수영을 만드실 때는 막 자르기보다는 내년 되면 나무가 더 모양이 더 잘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가 요 가지가 간격을 어느 정도로 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모양이 좋거든요.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답답해 보이고 수영도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 가지와 이쪽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나무도 선명해 보이고 수영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턱을 이렇게 들면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엽송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 다듬어 놓으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분재형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무도 엄청 가치 있어 보이고 정원이 완전히 뭐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엽송은 키우기도 좋고요, 맹화력도 좋고 병충해도 뭐 소나무에 비해서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나무가 모양도 한번 다듬어 놓으면 한 2년 가까이 수영을 유지합니다. 소나무류는 향나무 이런 것보다는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자르면 또 잎들이 잘 나와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분재로도 많이 키우거든요. 잘린 부분에서 2개 이상의 가지눈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가지를 솎아주어야 한다. 오엽송은 잎밀도가 굉장히 치밀하다. 가지를 솎아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가지가 촘촘해서 어떤 모양이든 잘 나온다. 오엽송을 모양을 잡지 않고 키우는 것은 완전 손해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몇 년만 다듬어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나무를 관찰하고 나무 수영을 살핀 후 종이든 머리에든 수영 구상을 한 후에 몇 년간 잡아간다면 모양이 그럴듯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오엽송도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밑가지는 한번 자르면 2번 다시 밑가지에서 가지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밑가지를 자를 때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소나무류의 전지 작업 할 때는 투지가지 안쪽부터 솎아 나오면 안 된다. 수영을 만들 때는 안쪽 가지부터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바깥쪽 가지부터 수영을 만든 다음 안쪽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 좋다. 소나무류의 바깥쪽 가지는 얼마든지 새로 잘라서 새순을 받을 수 있지만 안쪽 가지는 한번 자르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엽송은 가지 새순이 나오는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전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해두면 봄에 홍합가루가 생기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4월 5월이 되면 잘린 부분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오엽송 때깔 생기가 훨씬 돋보인다. 겨울 전지 작업할 때 영하 5도씨 밑으로 내려갈 경우 가지가 꽁꽁 얼어 작은 충격에도 가지가 뚝뚝 잘 부러진다. 그때는 전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엽송은 소나무보다 더욱더 진한 연두빛깔을 나타내고 가지도 눈에 띄게 힘이 있어 보인다. 오엽송은 오엽송만의 매력이 있다. 다른 정원수로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다. 귀엽고 멋있고 사철 푸른 잎은 겨울에도 건물 주변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오엽송은 병충해에 강하지만 안쪽으로 전잎이 쌓이면 온갖 해충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봄, 가을로 진딧물이 발생할 수가 있고 흰가루병, 깍지벌레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지 안쪽을 솎아주면 병충해가 확실히 줄어든다.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 부피가 줄어든 만큼 방제 작업도 쉬워진다. 봄, 가을로 유박 비료나 2, 3년에 한 번 고용 비료를 주면 더욱더 생기 있게 자란다. 오엽송은 뿌리가 약한 편이라서 제초제나 대비가스 같은 것을 주의해 주는 것이 좋다. 오엽송 전지는 계절에 관계없이 상황에 맞게 전지 작업을 해주면 된다. 다음에 더 경험을 살려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